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주셨네. 자, 이제 칸소넌트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24개의 자음이 어떠한 그러한 그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지. 크게 여기서는 아까 보이싱에 의해서 이제 분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스, 어떠한 그러한 조음, 위치라고 하는 건데, 조음점이라고도 하고, 포인트, 그 소리가 만들어지는 그냥 스피치 오간들에 의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티큘레이션,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조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리를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이고, 이게 잘 안 지워지네. 조금 더 말라야 되는데. 아티큘레이트 하면은 소리를 하나하나 또박또박 이제 그 소리를 내다. 아티큘레이션 하면은 그런 소리를 이제 그 내는 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을 아티큘레이션, 조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식, 매너에 의해서, 플레이스에 의해서, 매너에 의해서 또 자음을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플레이스는 8개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고, 매너는 6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칸소넌트 특성들의 공통적인 특성들을 모아서 또 다른 그런 자연 집단의 그런 이 자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자, 칸소넌트라는 것은 어떤 소리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칸소넌트 스피치 사운드, 스피치 사운드라는 휴먼 스피치 사운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소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다시 말해서 폰스입니다. 폰스. 그렇죠? 각각의 소리.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인지하는 단위는 포님.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익숙지 않은 분들은 there is articulated. 자, 이런 표현을 쓰죠. 또는 produced. 뒤에 이제 각각 소리에 대한 그런 정의를 표현할 때 produce 또는 간혹 made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주로 전문적인 용어는 articulated. 자, 만들어집니다. 조음됩니다. with complete or partial closure. 이 close란 말이 조금 익숙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폐쇄, 닫힘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close의 명사형입니다. vocal track, 이거 오브가 빠졌네, 그죠? over the vocal track, 성도, 소리가 만들어지는, 성도는 보통 여기 글로티스, vocal folds가 있는 글로티스부터 여기 구강, 끝, 비강의 끝,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막힘 정도가 완전히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스탑 사운드라고 합니다. 또는 플로시브라고 하는데, 막혔다가 터지기 때문에 파이오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막히면서 나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또 막히느냐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보컬 트랙의 이러한 클로즈의 그런 상태에 따라서 소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경우는 와울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막혔을 때 나는 소리다. 그럼 막히지 않고 나는 소리는 와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또 정의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조음 위치에 따라서 자음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자, different consonant sounds result according to the place of articulation. 그래서 place of articulation 이런 표현을 완전히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조음 장소, 조음 위치, 조음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8개의 조음점에 따라서 소리들이 24개의 소리들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bilabials, labiodentals, interdentals, alveolus. 이제 2개 이상일 때는 이렇게 복수형을 써서 명사형으로 만든 겁니다. alveopalatal, palatal. 단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소리가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velous, glottal. 하나일 때는 복수형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8개의 자음, 내추럴 클래스가 있다는 거, 조음점에 따라서. 자, 넘겨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바이레이비얼스 양 입술을 사용하는, 바이가 양이고 레이비얼이 이제 입술 순자입니다. 그래서 양 입술을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소리다. Produced by bringing both lips together. 그렇죠? 윗입술하고 아랫입술이 있죠. 자, 그랬을 때 푸브무 여기 이제 W 소리, 요 소리를 자체적으로 내기는 좀 쉽지 않아서 위 할 때의 글라이드 소리인데요. 자,
푸브는 양 입술이 닫히면서 나는 소리죠. 이런 다 그 학부 과정에서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 적어도 음성학은 아마 기본적으로 다 필수 과목으로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푸브 얘는 보이스리스고 얘는 보이스트 이렇게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그 차이예요. 나머지는 플레이스는 같은 거죠. 호모게닉, 그걸 호모게닉이라 그래요. 호모게닉 그 칸소넌트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무도 양 입술에서 나는 소리인데, 공기 흐름이 어때요? 비강으로도 흘러가죠. 이게 중요한 거죠. 무라고 말해요. 할 때, 여기 있는 필름이, lowered, 처지면서 공기가 비강으로도 흘러가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 때는 여기가 자동적으로 닫히죠. 공기가 비강으로 흘러갈 수가 없죠. 여기는 공기가 비강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같은 위치, 무 똑같잖아요. 양입술이 푸뿌인데 얘는 여기가 열려서 네이절 칸소넌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오랄 칸소넌트에 해당이 되는데 요 W 소위 이제 위 할 때 이 소리도 요 입술이 요는 공기가 완전히 그 닫히진 않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입술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동그랗게 되죠. 그래서 얘도 바일레이비얼에 온전하진 않지만 관여를 한다. 근데 혀 모양이 얘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 혀의 백 부분이 필름 쪽으로 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얘는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레이비오 빌라라는 그런 그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레이비오 빌라, 레이비오니까 양입술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필름, 여기 필름 쪽에 텅백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죠. 레이스 됩니다. 얘도. 그래서 has two place of articulation. 유일하게 두 개의 조음 위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소리가 레이비오 빌라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를 레이비오 빌라. 오늘 나중에 이제 매너로 뭐라고 하냐면 글라이드라 그래요. 레이비오 빌라 글라이드. 글라이드는 얘하고 Y로 표시되는 또는 J로 표시되는 요 두 개의 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확인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비오 덴탈. 자, 레이비오 입술이고 덴탈 이빨이죠. 그래서 그 입술과 이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소리다. Produced by touching the bottom lip to the upper teeth. 그쵸. 그래서 그 아랫입술이 윗니에 이제 그 타치가 됨으로써 만들어지는 소리다. 그래서 한국어에는 없는 소리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바이레이비얼 사운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비어 덴탈 사운드가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한 단어로 고치면 바이레이비얼스, 레이비어 덴탈스라고 하는데 입술이 다 관여를 하죠. 물론 이제 레이비어 덴탈은 아랫입술, 윗입술은 관여하지 않지만 윗니와 관여를 해서 입술이 관여하는 소리를 묶어서 우리는 또 다른 내추럴 클래스로 뭐라고 하냐면 레이비얼스, 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푸브무, 푸브 물론 여기에 W 소리까지 포함시킬 수 있겠죠. 자, 수의적으로 자, 요 소리를 우리는 레이비얼 칸소넌트 또는 립 칸소넌트, 레이비얼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음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음 위치는 양입술, 두 번째 조음 위치는 아랫입술하고 윗니가 서로 관여하는 거죠. 위치라는 건 서로 이제 그 스피치 오간들끼리 관여하는 그 포인트, 플레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인터덴탈스 사이라는 뜻이죠. 덴탈 양 이빨 사이에서 나는 소리죠. 스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이것도 한국어에는 없는 소리죠. 자, produced by the tip of the tongue. 그쵸? 아까 tip of the tongue. 여기 혀 부분, 끝부분. being inserted. 이렇게 삽입이 되는 거죠. 사이에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나는 소리죠. between upper and lower teeth. 자, 그래서, 이빨이 관여하는, 얘는 양옆발이 관여하고요. 아까 그 레이비어 덴탈에서는 윗니가 관여했죠. 네 개의 소리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 덴탈스, 치아음이다 이렇게 또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가 관여하는 소리, 입술이 관여하는 소리는 레이비얼스, 이가 관여하는 소리는 덴탈스. 그러면 아까 레이비어 덴탈 같은 경우는 레이비얼에도 해당하고 덴탈에도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양쪽에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발음을 해보시면 혀의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생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lveolus. 자, 여기는 중요합니다. Produced by raising the front parts of the tongue. front part니까 뭐 꼭 팁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블레이드도 좀 이렇게 좀 관여할 수가 있겠고요. alveolar ridge에 닿으면서 나는 소리다. 그래서 뒤에까지 보면은 7개의 소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이고. 자, 트드느 스즐르르. 아예 이렇게 외우세요. 트드느 스즐르르.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R 사운드는 따로 리트로플렉스라고 해서 따로 빼는 학자들도 있지만 보통 7개를 alveolar consonant, alveolu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드는 여기 치경에서 나는 소리죠. 그 다음에 느도 치경에서 나는데 트드하고 느의 차이는 뭐예요? 같은 치경이죠. 트드, 느 같은 치경에서 같은 위치에서 나는데 얘는 네이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alveolar nasal consonant에 해당이 된다. 그 차이, 공기 흐름의 차이에 의해서 트드하고 느가 갈리는데 물론 이제 드하고 느를 봐야 되겠죠. 둘 다 보이스트고 얘는 보이스리스니까 이미 보이스리스, 보이스트 차이가 있고 얘는 같은 보이스트인데 오랄이고 얘는 네이절이다. 이런 차이를 또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이건 나중에 우리가 프리커티브라고 해요. 이제 얘네들은 스탑 사운드고 이건 오랄 스탑, 네이절 스탑. 뒤에 매너에서 보겠지만 얘는 프리커티브라고 그래요. 공기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완전히 막히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치찰음에 해당이 되는 6개의 치찰음 소리 중에 2개가 여기 이제 해당이 되는데 어쨌든 치경과 관련이 있다. 플레이스는 다 같은 겁니다. 트드느 스즈 전부 다 치경을 이용하고 있죠, 혀가. 자, 그 다음에 2개의 소리가 더 있는데 르하고 르 사운드죠. 한국어의 리을 사운드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는 이제 르하고 르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근데 르 사운드는 클리어 르하고 다크 르가 있습니다. 클리어 L 사운드하고 다크 L 사운드가 있는데 편의상 이렇게 L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자, alveolar 르는 클리어 L하고 다크 L. 이건 나중에 실제 물리적인 소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니믹한 부분에서는 하나로 인식을 하지만 이렇게 맑게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 좀 빌라라이즈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둔탁하게 나는 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클리어 L이라고 하고 여기는 다크. 혀의 모양이 다르죠. 혀의 모양이 다크엘은 여기 이제 필름 쪽으로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가죠. 이거는 이렇게 밋밋한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만들어지는 소리. 그래서 얘는 다크엘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alveolar L 사운드는 클리어 L하고 다크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R 사운드, 롤 사운드가 있죠. 물론 얘는 다양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7개의 트드느 스즐르르가 alveolar consonant, alveolus에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한 번에는 잘 안 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반복적으로 하고 뒤에 가면 또 계속 이런 부분들이 기본 개념, 기본 용어이기 때문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기출 지문 읽기 제가 드렸잖아요. 거기에 2002년부터 2020년까지 그 지문들을 제가 해당되는 용어들 포함되는 걸 전부 다 놓아놨으니까 반드시 읽어보시면서 공부했던 개념과 용어들이 어떻게 지문 속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또 여러분이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클리어 L하고 다크엘. 나중에 이제 포노로지컬 룰을 공부할 때 또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Clear appearance in onset position.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onset이란 말. 그 다음에 여기는 코다 포지션. 이런 걸 우리는 상보적 분포라고 하는 건데 서로 다른 위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온셋이 뭐고 코다가 뭔지를 뒤에서 우리가 5장에서 슬라블에서 다루겠지만 미리 잠깐 보시면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소넌트, 바울스를 세그멘트라고 했지만 세그멘트 하나가 소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죠. 물론 바울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모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이제 음절이 될 수가 있지만 자음은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 이런 음절, 즉 소리의 이제 그 단위가 되는 건데, 우리는 소리는 음절 단위로 낸다 이렇게 이제 기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영어의 그 실라벌 구조는 머릿속에 딱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5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래서 모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뉴클리어스, 이걸 우리 해거라고 합니다. 뉴클리어스, 복수는 뉴클리아이. 그 다음에 모음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칸소넌트가 3개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칸소넌트가 4개까지 올 수 있어요. 물론 3개 오고 4개 오는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 나타나는 칸소넌트를 우리가 코다, 말음이라고 하는 거고, 요 뉴클리어스하고 코다를 합쳐서 운 또는 운모라고 하는 거예요. 라임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도 씁니다. RH를 그냥 R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보통 이렇게 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앞에 오는 칸소넌트를 우리가 온세, 두음이라고 하는 거죠. 굳이 뭐 우리말로 하면 얘는 뭐 말음, 뭐 번역하기 나름이지만 얘는 해거, 해금 뭐 이렇게, 얘를 음절, 절이라는 건 그냥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소리를 나누는 기준이다. 자, 그래서 음절의 위치가 여기 자음이 코다의 위치에 오느냐 온세의 위치에 오느냐에 따라서 L 사운드, 엘비올라 L 사운드의 물리적인 그런 소리는 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L로 인식을 하지만 클리어 L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다크 L은 요거 다이아크리틱스이라고 하는데 요 첨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표시를 좀 달리하는 거죠. 서로 다른 소리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소리인데 우리가 인식하는 같은 거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위치에 따라서 소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그러나 같은 소리로 하나의 포님, 이건 one 포님, 이건 different phones가 되는 거죠. different phones가 one phonem.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뒤에 가서 또 공부할 거라 잠깐 미리 말씀드려봤어요. 자, 그래서 슬라벌 스트럭처를 미리 이렇게 잠깐 봤고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clear air appears in onset position. 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일단은 onset position에 오면은 여기 모음이고 자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림, 얘는 이제 묵음이니까 림 할 때 여기 L 사운드가 림 좀 클리어하게 발음이 되죠. 그 다음에 be low 할 때 2개의 음절입니다. be low 할 때 요 L 사운드가 O 앞에 이제 온셋으로 오고 있죠. 그래서 below 해서 이 L 사운드가 클리어하게 발음이 되더라. 그래서 회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dark L은요 appears in coda position. 코다는 아까 vowel 뒤에 오는 위치를 코다라 그랬죠. 그래서 모음 뒤에, 그래서 feel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feel 이렇게 이런 식의 혀의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feel milk가 아니라 milk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백 부분이 빌럼 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완전히 닿지는 않습니다. 올라가면서 나는 소리, 좀 둔탁한 소리죠. 그래서 이거를 다크 L 또는 빌라 쪽으로 나가서 만들어지는 소리다 그래갖고 빌라라이스드 이렇게 이제 그 용어를 씁니다. 뒤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L 사운드는 클리어 L하고 다크 L로 구분한다. 이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한번 미리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구조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엘비오 펠라탈은 여기가 엘비올라 리치였죠. 근데 그 뒤쪽 약간 딱딱한 부분에서 나는 그런 소리입니다. The flow of air stopped or impeded by creating a block. 그러니까 블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or small aperture. 이 aperture라는 건 조금 어려운 말로 개구도라는 뜻이에요. 입이 어느 정도 벌어지는 정도를 우리가 aperture라고 합니다. 근데 작은 aperture를 만들어내죠. 자, between the tongue and the region of the hard palate. 자, 여기 아까 hard palate이라고 그랬죠? 딱딱한 부분, 치경. 요 치경 뒤쪽이 혀를 이렇게 대보면 좀 딱딱한 부분이 있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부드러운 빌럼 soft palate이 있습니다. just behind alveolar ridge 뒤쪽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소리인데, 요거는 좀 다릅니다. 둘 다 뭐 엘비오 펠라탈, 이 네 소리가 엘비오 펠라탈인데,
얘는 완전히 막혔다가 떨어지는 소리죠. 이건 나중에 매너에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위치가 플레이스가 엘비오 펠랏 하드 펠럿, 엘비오 리치 뒤쪽에 하드 펠럿 쪽에 닿으면서 만들어지는 소리다. 혀가. 그죠? 여기는 닿진 않지만 이렇게 좀 어느 정도의 작은 스몰 어퍼처를 만들어내면서 내는 소리다. 그래서 공기가 완전히 멈추는 거죠. 치즈 사운드 같은 경우는 멈추고,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애프리컷이라고 해서 파차름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방해를 받죠. 여기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드 펠럿이 우선 중요한 거죠. 여기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걸 엘비오 펠라탈스, 4개의 엘비오 펠라탈 사운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펠라탈, 요거는 이제 좀 더 약간 더 뒤쪽일 수가 있는데, 요거는 하나입니다. 소리가. 요 소리. 그러니까 이렇게 8개의 플레이스로 구분할 때는, 앞쪽에서 봤던 엘비오 펠라탈하고 그 다음에 펠라탈 얘를 합쳐가지고 그냥 경구계음으로 해서 5개를 이렇게 구계음으로 해서 5개를 하나의 그 플레이스로 이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러면 7개의 플레이스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걸 구분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 그 자음 도표에는 7개로 분류한 경우하고 8개로 분류한 경우를 같이 넣어놨습니다만은, 어쨌든 8개로 분류할 때는 펠라탈 사운드를 따로 이렇게 뺄 수가 있다. 자, pronounced, 아까 articulated, produced, 뭐 made, pronounced도 가능합니다. 발음이 됩니다. The body of the tongue against the hard palate, 그쵸? 바디 전체가 이런 hard palate 쪽으로 관여하면서 나는 소리다. 그래서 ear, we, 뭐 ear, 그 다음에 use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요렇게, use는 아니죠. use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we가 아니죠. 죄송, 자꾸 이렇게 ear, 그 다음에 use, reuse, united 할 때 전부 다 그래서 요거는 모음, 우리가 철자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U에 해당이 되는, 일반적으로는 모음의 발음이 나지만 얘는 발음상으로는 자음입니다. 그거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죠. united도 마찬가지고 unify도 마찬가지고. 자, 요런 발음할 때 ear, reuse, 뭐 use 할 때 그 펠라탈 컨소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펠라탈 사운드는 앞에서 엘비오 펠라탈에 해당하는 부분과 여기 펠라탈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쳐서 그냥 펠라탈로 이렇게 클래시파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까 레이비얼스, 덴탈스, 펠라탈스, 자 이렇게 따로 또 구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윌러스, 연구계인데요. 연이라는 건 아까 소프트, 부드럽다 그런 의미로 알았죠. 그래서 연구계의 의미는 raise the back of the tongue, 회 뒷부분이 소프트 펠럿에 관여하면서 나는 소리인데, this, 그쵸? 같은 위치인데 여기 딱 붙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막혀요.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스탑 사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그하고 응의 차이는 뭐예요? 요거죠. 레이스 됐느냐, 로얼 됐느냐, 레이스 됐느냐에 따라서 공기의 흐름이 구강으로 뿐만 아니라 비강으로도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할 때 여기에 막히면서 열려가지고 공기가 비강으로도 네이저 캐비티로도 흘러간다. 자, 근데 아까 레이비오 빌라, 얘를 레이비오 빌라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빌럼 쪽으로 소프트 펠럿 쪽으로 관여하면서 나는 소리 비슷하죠, 그죠? 혀의 모양이 위치가 같고요. 혀의 모양과 위치가 같을 뿐만 아니라 혀가 닿는 위치도 거의 비슷하죠. 완전히 닿지는 않습니다. 얘는 글라이드이기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그 통로가 있고, 얘네들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매너로 얘기하면 스탑, 요거는 글라이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사운드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Not allowed,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To take the onset position. 아까 onset, 우리가 슬라브를 얘기할 때, 그죠? onset, rhyme, nucleus, coda 이렇게 이제 구분했었잖아요. 얘는 바울이 오고, 여기는 컨소넌트가 3개까지 오고, 컨소넌트가 4개까지 온다 그랬는데, 자, onset position에 여기
응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응으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는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Not allowed to take the onset position. onset position을 차지하는 응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럼 응은 어디에 오느냐? 요 위치에만 옵니다. 코다 포지션에만 와요. 자, 그거 미리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탈 사운드. 아까 글로티스 성문에서 만들어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사운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어에서는. 자, 교재는 우리 35쪽입니다. 자, produce with glottis open. 그쵸? 글로티스가 무한 상태에서 열려진 상태니까 얘는 voiceless consonant에 해당이 되겠죠? 즉, voiceless 글로탈 consonant가 됩니다. 그래서 그 house, hey 뭐 할 때 그죠? hello 할 때 그 H 사운드가 바로 글로탈 컨소넌트다. 글로탈 사운드다. 자,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성문이 열린 상태에서 여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흐 사운드는 다 뒤에 오는 예를 들어서 house 이렇게 모음의 영향을 받겠죠.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모음에 따라서 혀의 모양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혀의 모양은 뒤따라오는 이런 모음, 그렇죠? 뭐 horse 할 때, 뭐 hey 할 때, hello 할 때 그 모음에 따라서 이 혀의 모양은 달라지고 혀가 관여하는 위치는 모음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혀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흐 사운드는 여기 글로티스 요 성문을 소리가 공기가 흘러갈 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소리라는 거죠. how, house, hello, hello 이렇게 보면 이쪽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글로탈 스탑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포님은 아니에요. 지금 온전하게 영어의 자음에 흐하고 요것이 별개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이 흐 사운드하고 좀 관계가 있는 건 뭐냐면 요 글로티스가 요게 이제 그 보카 포드라고 본다면 여기가 글로티스고 이게 완전히 막히면서 만들어지는 소리. 그래서 얘를 글로탈 스탑이라고 해요. 글로티스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다. 그러면 양 입술에서 만들어진 스탑 사운드는 바일레이비얼 스탑. 뒤에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엘비올라에서 만들어지는 그 스탑은 엘비올라 스탑. 그 다음에 요 빌라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는 빌라 스탑.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또 하나가 있다면 글로탈 스탑이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컨소넌트, 세그멘트로 이제 온전히 존재하는 건 아니고 24개 자음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다른 소리들이 있어요. 그게 일반적으로는 프라든가 트라든가 크 사운드가 이렇게 글로탈 스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포님이고 얘는 엘로폰으로 존재하는 거죠. 자,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글로탈 스탑이라는 게 있다. 그것은 글로티스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다. 글로티스가 여기 보카포드가 완전히 꽉 타이틀리 클로스드 닫히면서 만들어지는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8개의 그 place of articulation을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매너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냐면 speech sounds also very 다양하게 변한다는 얘기죠. in the way, 방식에 따라서 airstream is affected.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공기의 흐름이 막히느냐, 덜 막히느냐. 덜 막히는 정도의 차이가 또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공기의 흐름의 방식에 따라서 이 컨소넌트를 분류합니다. 그게 manner of articul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stop 또는 plosive라고 합니다. The fricative, affricates, nasals, liquid, glide 6개의 그런 컨소넌트로 내추럴 컨소넌트로 클래스로 구분한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탑. 공기의 흐름이 에어스트림이 아까 흐름이라고 그랬죠. 뭐 기류라고도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공기의 흐름이라는 뜻이죠. 에어스트림이니까. 자, 스탑. 그래서 스탑 사운드라고 하는 거야. 근데 막혔다가 터지면서
이게 이제 그 파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로시브라고도 하고요. 우리말로는 막혔다, 폐쇄, 그 다음에 폐지, 파열, 뭐 이런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completely 이거예요. partially가 아니고 완전히 막힙니다. completely. 공기가 완전히 탁 차단이 되는 거야. oral cavity. 자, for a brief period.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자, 여기 양입술에서 막히겠죠. 그래서 공기가 가다가 탁 stop. 자, 가다가 엘비올라 리치에서 딱. 그다음 요거는 유무성 차이라 그랬죠. 그거는 여기 빌럼, 여기 소프트 팰럿에서 완전히 막힙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플레이스에 따라서 자음, 24개 자음을 구분했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플레이스의 네임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붙여서 보면 바일레이비얼 스탑이라고 하는 거죠. 얘네들은 다 스탑인데 얘는 바일레이비얼 스탑, 양입술에서 막히는 소리, 바일레이비얼 스탑, 엘비올라 리치에서 막히는 소리, 엘비올라 스탑, 요놈은 빌럼 쪽에서 막히는 소리, 빌라 스탑,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탑 사운드는 일단 여기 6개가 있는데 프브트드 그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3개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바일레이비얼, 엘비올라, 빌라, 그죠? 근데 아까 모두 있다 그랬죠? 글로티스에서 막히는 얘네들은 음소로 존재하는 거고 포님으로 존재하는 거고 얘는 폰으로 존재하는 글로탈 스탑도 있다 그랬죠. 글로탈 스탑은 이렇게 점이 없는 물음표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커티브, 마찰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히지는 않고 airstream being not completely stopped, 완전히 막히지는 않아요. but being obstructed, 이런 표현도 이제 방해를 받는다 이런 얘기죠. 자연스럽게 공기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굉장히 그 위에 조음자하고 아래 조음자가 가까이 붙다 보니까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프릭션이 일어나는 거죠. 푸브, 그죠? 여기서 마찰이 일어나고, 그다음 스드, 여기 스드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스즈, 여기서 마찰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빨 사이에서 양입술, 아랫입술하고 윗니 사이에서 그 사이에 이렇게 여기 위치하면서 혀의 위치도 이렇게 가깝게 서로 붙죠, 위로, 그죠? 그래서 being obstructed, 이렇게 방해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다. 그래서 후브, 스드, 스즈, 소리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넘겨보면 또 있습니다. 쉬지, 흐 사운드까지 9개의 그 프리커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커티브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일단 6개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후브는 플레이스가 어디예요? 레이비오 덴탈, 그렇죠? 레이비오 덴탈 프리커티브가 되는 거고, 인터덴탈 프리커티브가 되는 거고, 엘비올라 프리커티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뒤에다가 프리커티브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위치만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후브, 스드, 스즈. 그 다음에 쉬지, 흐. 요거는 엘비오 펠라탈로 아까 구분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얘는 글로탈. 근데 이 9개의 소리의 그 매너는 전부 다 프리커티브다. 공기의 흐름의 방식이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애프리컷, 취지 사운드가 애프리컷인데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애프리컷은 기평 문제로 출제가 됐었죠. 자, produce by a stop closer. 자, 이거 보세요. 아까 close라는 것은 close, 일단 공기가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stop closer, followed immediately by a slow release of the closer. 자, release라는 그런 표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close는 공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G를 두 개의 물리적 소리로 나누면 트 사운드하고 쉬 사운드 이렇게 나누죠. 얘는 드 사운드하고 이렇게 G로 나누는데 드는 우리가 스탑 사운드잖아요, 그죠? 엘비올라 스탑이었죠. 그러니까 스탑이니까 얘가 closer, stop closer. 일단은 막혀요. 그 다음에 G는 뭐였죠? 프리커티브였죠. 프리커티브가 되려면은 공기 흐름이 방해를 받지만 흘러가야 되죠. 그래서 release,
방출된다 이런 뜻이야. 천천히. 근데 스탑은 굉장히 빠르게, brief period라고 그랬잖아요. 빠르게 이제 그 플로시브, 즉 이 플로전이 일어나는데 얘는 플로전이 아니라 천천히 방출이 된다. 그 천천히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천히는 아니겠죠. 쥐 할 때 드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이제 공기가 막혔다가 터지는 그런 소리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의 이제 매너가 있는 거죠. 스탑과 그 다음에 릴리즈. 자, 둘이 합쳐져서 이런 애프리컷을 만들어낸다 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음성적 소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세그멘트는 one 세그멘트에 해당이 된다.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one segment and not like consonant cluster. consonant cluster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이걸 발음교로 해보면 이렇게 이런 걸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칸소넌트가 온셋에 3개까지, 그 다음에 코다에 4개까지 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칸소넌트들이 이렇게 2개 이상 모이면 우리는 그를 자음군 클러스터라고 하는 겁니다. 클러스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one segment, one consonant에 해당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네, 잠깐만요. 파워포인트를 제가 작성하면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했다가 좀 포기를 했었거든요.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직 좀 미숙한 경우도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크기도 커졌고 가독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자, 앞으로 이렇게 잘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전 원서 필수 과정에서도 수요일날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목요일날 이제 강의는 올라갈 겁니다. 그때도 이 파워포인트를 지금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네이절스라고 되어 있는데 문의응을, 물론 아까 문의응이 플레이스로 보면은 바일레이비얼, 엘비올라, 빌라였는데 매너적인 측면은 같다는 거죠. 뭐가 같냐? 공기의 흐름이 노즈, 즉 네이절 캐버티 쪽으로도 흘러가면서 만들어지는 소리다. 물론 구강 쪽으로도 흘러가죠. 다만 얘네들은 문응 사운드가 전부 다 스탑 사운드였기 때문에 그 스탑에도 해당이 되지만 매너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이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이절스는 기본적으로 공기가 일단은 구강에서 막혀요. 그래서 바일레이비얼 스탑이라고 해도 프브무가 바일레이비얼 스탑이에요. 그죠? 엘비올라 스탑은 트드느가 엘비올라 스탑이에요. 그 다음에 크그응 할 때 그거는 빌라 스탑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오랄과 네이절로 구분하면 이 네이절로 구분할 때 여기서 말하는 네이절이라고 하는 것은 매너에 의해서 공기의 흐름이 구강뿐만 아니라 비강으로도 흘러가면서 나는 소리다. 그런 측면에서 매너 오브 아티큘레이션에서의 네이절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네이저는 영어에 3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게 바로 with a lowered velum, 그쵸? 이렇게 쳐졌잖아요. in the mouth, allowing air, 그래서 to escape freely, 공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이쪽으로. 그러나 구강 쪽에서는 막힌다 그랬죠. 이렇게 3군데에서 따라 막혀요. 자, 그래서 바일레이비얼 네이절, 엘비올라 네이절, 빌라 네이절 뒤에다 하나 다 갖다 붙이면 스탑이라고 해도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매너에서의 네이절은 요 3개 문응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고 오랄 네이절 할 때 그 네이절도 3개다. 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구분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리키즈, 이건 유음이라고 하는 건데, 유음이 이게 한자어입니다. 유라는 게 이게 흐를 유자예요. 흐를 유자를 써보면 이렇게 물 숫자가 들어가죠. 섬수변이 물 숫자니까,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공기가 흘러가면서
좀 부드럽게 이렇게 이제 흘러가면서 나는 소리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두 개의 이제 컨소넌트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Some obstructions, 그죠? 아까 obstructed of the airstream에 약간의 방해를 받죠. 그러나 not enough to cause any real constriction or friction. 그러니까 friction, 마찰을 일으킬 정도의 그러한 에어스트림의 obstruction이 있는 건 아니다. 좀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막혔다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 L 사운드는요, 신기하게도 공기의 흐름이 혀의 양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에어스트림이 약간의 방해를 받지만 흘러가요. 근데 혀가 중간을 막아요. L 사운드를 뺀 나머지 컨소넌트, 즉 23개의 컨소넌트는 공기가 전부 다 혀의 입천장의 가운데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L 사운드만 유독 얘가 엘비올라 리치를 딱 막기 때문에 공기가 양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얘를 레터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치금이다. 혀의 양 측면으로 흘러가면서 나는 소리다. 그래서 L 사운드를 그 레터럴 L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 사운드가 바로 이제 U음에 해당이 됩니다. 둘 다. 물론 이 R 사운드는 다양한 그러한 별칭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뒤에서 그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R 사운드가 저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르 사운드가 리퀴드, U음이다. 흘러가면서 나는 소리다. 자, 그 다음에 글라이드. 자, 이것도 한자 용어인데 활음이라는 것도 활자도 물 숫자가 들어간 미끄러질 활자예요. 이렇게 활주로 할 때, 그쵸? 활주로 할 때 활. 오래간만에 했으니까 다시. 네, 이렇게 씁니다. 자, 활주로 할 때 그 활입니다. 미끄러진다. 그러니까 글라이드보다 리퀴드보다 좀 더 미끄러지는 소리. 좀 더 프리하게 공기의 흐름이 이제 덜 영향을 받고 만들어지는 소리. 그래서 produce with little or no obstructions of the airstream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W 소리하고 Y 또는 J로 표시하는 요 소리. 요거는 이제 대표가 we 할 때, 그죠? 얘는 yes 할 때 그 자음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e 이렇게 yes 이렇게. 자, 또는 뭐 이렇게 J로도 표시를 합니다. 자, 근데 요 W로 표시되는 위 사운드의 이 글라이드는 레이비어 빌라라고 하는 양 입술과 빌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레이비어 빌라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얘는 펠라탈 그러니까 여기다 글라이드를 집어주면 돼요. 레이비어 빌라 글라이드, 펠라탈 글라이드. 그러니까 플레이스 매너. 이렇게 이제 물론 플레이스 앞에 우리가 굳이 또 구분을 해준다면 유성 무성의 쌍이 있었죠. 8개의 16개 소리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보이스리스, 보이스 이렇게 또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글라이드가 있었다. 오케이. 자, 스타 프리커티브 애프리컷 그다음에 스타 프리커티브 애프리컷 그다음에 프리커티브 그다음에 뭐가 있죠? 리퀴드 글라이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위 할 때 입술의 모양을 봤더니 물론 레이비오라 그랬죠 아까. 양입술이 관여를 하는데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 입술이 또 동그랗게 변해요. 아까 linguistic 할 때 이 W로 표시됐던 것이 바로 입술이 동그랗게 변한다라는 그런 표시인데, 그래서 rounded and protrud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술이 이렇게 돌출된 그런 이 동그란 원순형 모양을 갖게 되죠. 우리가 이게 rounded냐 unrounded냐 하는 것은 자음에서 그렇게 중요한 그런 피처 특징은 아니고 모음을 분류할 때 rounded, unrounded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rounded 바울에는 영어에 이제 4개의 원순 모음이 있는데 비슷한 자음에서 비슷한 입술 모양을 가지고 있다. 자, 대신 얘는 반대로 unrounded이면서 spread 이 모양이 이렇게 좀 쫙
벌려진, 그쵸? 확장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평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평편하고 얘는 이제 둥글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입술 모양도 좀 다르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중요한 게 우리가 나중에 그 포놀로지컬 룰을 음운 규칙을 기술할 때 또 필요한 그런 그 자음이나 모음의 명칭을 써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패시지에 또 주어집니다만 순서는 일반적으로 voicing, place, manner 요 순서로 자음의 명칭을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 같은 경우는 아까 그 9개의 voiceless consonant 중에 하나죠. 그래서 voiceless. 그렇죠? 1번, 그쵸? voiceless, 그 다음에 bilabial place, manner, stop.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oiceless, bilabial, stop 하면은 뭐다? 프다. 이렇게. 그 다음에 voiced이면서, labiodental이면서, labiodental은 뭐가 있어요? fu하고 부가 있잖아요. 그죠? fricative는 아까 굉장히 많았죠? 푸브, 스드, 스즈, 쉬지, 뭐, 흑까지, 그죠? 7개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7개 중에서 바로 여기가 voiced가 되기 때문에 요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찾아 나설 수도 있고요. 요걸 자체를 일단은 voiced, 그 다음에, labiodental, 그리고, fricative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다 24개의 자음들을 한 번씩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자음의 명칭에 대해서 알게 되고 voicing, place, manner에 따라서 다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써보셔야 그 과정들을 통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명칭들을 여러분이 직접 바로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제 자음을 봤고요. 이 자음들의 또 다른 그런 별칭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교재에다가 40쪽, 41쪽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이거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이 읽어보면서 뭐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proximate, 접근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조음자, 위, 아래의 조음자들이 서로 가깝게 접근하면서 공기의 흐름을 좀 방해하는 나는 소리이지만 좀 자연스럽게 완전히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그렇죠? 흘러가는 그런 소리. 그래서 여기 아까 뭐였죠? 리퀴드하고 글라이드. 아까 제가 매너에서 스탑, 그다음 프리커티브, 애프리커 네 절을 빼먹었네요. 네 절, 그 다음에 리퀴드, 글라이드. 그래서 여기 리퀴드, 글라이드 합쳐서 approximate라고 한다. 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L은 아까 공기 흐름이 혀의 양 측면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나는 소리다. 유일하게. 그래서 lateral L이라는 그런 그 별칭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R 소리를 이렇게 크게 4개의 또 다른 그런 그 특성으로 나눠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retroflex R이 있고요. flap R이 있고, linking R이 있고, intrusive R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재를 보고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뭐 또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emi-vowels. 그러니까 이 글라이드는 굉장히 그 자음의 특성보다는 모음의 특성을 또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semi-vowels, 그러나 여러 가지 테스트 방법에 의하면 얘는 자음,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제 모음으로 넘어갈게요. 모음은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아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금방 또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의 분류겠죠? articulated with open vocal tract. 자, 이게 중요하죠. open. 열려져 있다. vocal tract. 파란색을 좀 써볼까요? 같은 흰색이니까. vocal tract는 아까 성도라고 그랬죠? 성도가 많이 열려진 그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다. Was generally characterized by the 4 different criteria. 이게 중요합니다. 4개의 기준에 의해서. 자음은 크게 3개였죠. voicing, place, manner. 의해서 이제 구분이 됐지만 모음은 4개의 criteria, 이런 기준에 의해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혀의 높낮이, tongue highness, 혀의 앞뒤 관여,
그러니까 혀라는 게 굉장히 위아래로도 움직이고 미세하지만 앞뒤로도 움직인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봤었잖아요. 자음을 공부하면서도. 그 다음에 입술의 모양이 아까 그 W 소리 같은 경우는 그죠? 그 라운딩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몸은 라운딩 되는 경우가 있고 스프레딩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립 라운딩 또는 립 라운디니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는 텐스니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살을 움직이려면 근육의 긴장도가 필요하거든요. 그 긴장도에 따라서 몸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텐스, 렉스 이렇게 이제 긴장음과 이완음으로 분류하는데, 그래서 머슬 텐스니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긴장도에 따라서 몸을 또 분류하더라. 모음도 뭐 이 내용만 봐서는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이 모음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이 외워놓으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다 생략하고 모음 도표 하나로 간단하게 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뒤에 다른 걸 넣어놨던가요? 네, 없네요. 자, 그럼 모음 아까 텅 하이니스. 자, 그래서 혀에 요거를 이제 모음 사각도로 보통 이렇게 이제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혀에 관여되는 그런 부분들을 밑에는 혀 이제 아래쪽이고 위가 혀의 그 활동 반경이 훨씬 더 이렇게 넓게 있죠. 그래서 그릴 때 보통 이렇게 그냥 밑에는 좁게 위는 넓게 이렇게 그리는 경향이 있고, 그냥 여기는 편의상 그냥 사각형 안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거예요. 하이니스는 텅 하이니스, 그쵸? 혀의 높낮이. 그래서 높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가 있고 낮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가 있고 그 중간에서 나는 소리가 있다. 그런데 그 위치를 봤더니 앞과 중간과 뒤로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들 이렇게 보면, 그래서 텐스, 렉스, 텐스, 렉스도 이렇게 구분합니다. 위아래 같은 구역 안에서 위아래, 위아래, 위는 텐스, 아래는 렉스 이렇게 편의상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니스에 의해서 하이에 해당하는 소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에 이제 또 이런 슈어라고 하는 슈어하고 그다음에 이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미들 또는 미드 바울스, 하이 바울스, 미들 바울스 또는 미드 바울스. 그다음에 이 밑에서 나는 소리, 여기도 다양하게 다이렉트, 그러니까 영어의 모음은 그 지방 방언에 따라서 어떤 아메리칸 잉글리시나 또는 브리티시 잉글리시나에 따라서 모음은 상당히 그 개수가 몇 개다라고 정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명에 가장 적합한 아주 심플하게 제가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여기 있는 정도만 여러분이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뭐 포놀로지 원서 공부하실 때 좀 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하고 요 소리가 있다. 그래서 여기 로우 바울, 그쵸? 여기 있죠? 그래서 로우, 미드, 그 다음에 하이. 그래서 텅 하이니스에 따라서 하이, 미들, 로로 구분한다. 자, 그 다음에 텅 프론트니스. 그러니까 텅은 하이니스하고 프론트니스, 앞쪽이나 뒤쪽이나 이거에 또 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나는 소리, 뒤에서 나는 소리. 그래서 여기는 프론트 바울, 백 바울, 중간은 센트럴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 비슷한 건데 사실 요거는 영국식 영어에서, 요거는 뭐 미국식 영어에서, 요거는 스트레스를 받는 실랍을 안에서 얘도 뭐 스트레스를 받는 실랍을 저기지만 요거는 렉스 바울이고 얘는 텐스 바울 이렇게 또 구분하는 그런 좀 복잡한 부분들도 있어요. 이건 참고로 책에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슈어라고 해서 강세를 받지 않는 그런 모음의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사실 엄연히 따지면 폰임이 아니에요. 얘는 원래 모음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소리로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다 넣은 건데, 이건 나중에 또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할 때. 자, 그 다음에 라운딩이 있었죠. 이건 4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는 소리가 입술 모양이 입술이 돌출되면서 동그랗게 만들어지면서 나는 소리라는 거. 그래서 여기가 라운디드, 그리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백바울이다. 이쪽에는 없어요. 여기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텐스 바울하고 렉스 바울을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동그라미 치는 게 텐스 바울입니다. 그래서 텐스 렉스, 그 다음에 텐스 렉, 같은 구역 안에서 뭐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은 같은 구역에서 위에 있는 것이 텐스, 여기도 같은 구역 안에서 위에 있는 것이 텐스. 근데 여기는 조심하셔야 돼요. 둘 다 텐스 바울이에요. 요거는 이제 포놀로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데 텐스 렉스를 구분하는 이유가 또 이러한 머슬 텐스니스만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고, 물론 그런 부분들이 관여를 하지만 그 음절의 코다 위치에 코다 다음에 자음을 원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텐스 바울들은 뒤에 코다가 없어도 발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렉스 바울은 반드시 뒤에 이름절에서 뒤에 코다가 와야지 발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단음절에서 이렇게 끝나는 단음절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끝나는 단음절은 없다는 거예요. 요거까지 텐스, 여기까지. 여기도 로우 바울에서는 얘가 텐스입니다. 얘는 렉스고. 그래서 거기 음영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들 책에서는 그게 다 텐스 바울이라는 거야. 자, 그럼 됐죠? 텅 하이니스, 텅 프론티니스, 립 라운드니스, 머슬 텐스니스에 의해서 모음이 4개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바로 속성 과정에서 제가 원하는 겁니다. 3시간씩, 4시간씩 막 이렇게 한 타임에 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제 강의가 필요한 분들에게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모음의 명칭 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음은 voicing, place, manner 순으로 이제 명칭을 표기한다 그랬죠? 자, 여기도 하이니스, 프론트니스, 라운드니스, 텐스니스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하이니스, 프론트니스는 텅과 관련이 있고, 라운드니스는 뭐와 관련이 있죠? 립스와 관련이 있고, 텐스니스는 머슬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머슬, 텐스니스, 립, 라운드니스, 텅, 프론트니스, 하이니스, 프론트니스, 라운드니스, 텐스니스 이렇게 여러 번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요 모음의 위치를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꾸 그려봐야 됩니다. 여기죠? 근데 요거를 요 4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명칭을 주면 됩니다. 하이, 그리고 프론티니스로 보면은 백, 뒤쪽에 있잖아요. 그죠? 백.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라운디드. 그죠? 하이, 백, 라운디드. 그 다음에 얘는 렉스 웬 텐스잖아요. 그래서 텐스. 물론 얘는 바울이니까 리던던트하게 텐스라고 해드렸지만 텐스 바울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컨소넌트 같은 건 컨소넌트. 이렇게. 자, 그래서 이 4개의 기준에 의해서 자음은 크게 3개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명칭을 표기한다, 명칭을 준다는 거.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한 5분 정도 조금 더 한 2, 3분? 네.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을 다시 모노성하고 딥성, 단모음 또는 단일 모음하고 이중 모음으로 크게 이제 구분하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그 기출 지문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자, 모노성이라는 건 뭐냐? simple vowel, 아주 단순한 바울이다. articulated without change in quality. 그러니까 어떠한 소리의 질의 변화 없이 그 발음이 되는 그러한 그 모음들을 우리가 단모음이라고 하는데, 지금 금방 봤던 것이 전부 다 단모음인데 조심할 건 뭐냐면 이 중에서 여기 있죠? 요 2개. 요거는 아메리칸 잉글리시에서는 이중 모음으로도 봅니다. 그죠? 이렇게. 자, maybe, 딥송 이중 모음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저도 이중 모음처럼 발음해 bait 약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정도 발음이 나죠. 그러니까 표기는 이렇게 학자마다 좀 달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책에 놓았으니까 다양한 표기 방식들을 여러분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boat 그냥 오로 발음이 되는 게 아니라 우 정도로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그죠? 표기는 이렇게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표기를 요렇게 저는 요거까지 한 3개 정도는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중모음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 어쨌든 모노성은 simple vowel이다. change in quality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단모음은요. 자, 이중모음 뭐냐? 이중모음은 vowel that slides
좀 미끄러지면서 나는 소리다. from one 에서 또 다른 소리로 with emphasis on the first part of the sound. 자, 전부 다 두 개의 발음기호로 표시가 돼 있죠. 그죠? 두 개. 그죠? 여기도 두 개. 대표적인 3 딥송스가 있습니다. 세 개의 이중 모음이 있는데 I, 아우, 오이 할 때 그 외우기 쉽게 my house oil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리를 낼 때 이렇게 이 같은 경우 물론 이렇게도 표기하고 이렇게도 표기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슬라이드 이렇게 I 그 다음에 아우 오이 할 때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이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강조 여기에 좀 더 에너지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표시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음 사각도에서 굳이 이 세 개의 모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니까 아에는 이로 나가 있고요. 요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앞쪽으로 당겨진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나는 소리. I. 그다음에 아우 하면 여기에 되겠죠? 여기 아우. 그다음에 오이 같은 경우는 오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딩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목표 지점은 여기죠. 이하고 우가 되겠습니다. 출발 지점은 여기하고 여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세 개의 딥송이 있다. 자, 그런데 임용시험에서는 8개의 딥송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I, 오이, 아우는 기본적인 그런 전형적인 이중모음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아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 그렇죠? A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 이걸 이제 단모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중모음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더 합쳐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브리티시 잉글리시에서 주로 이중모음으로 인정하는 그런 경우 ear, air, 우어 그래서 요거는 아까 슈어라고 별칭을 가지고 있는 unstressed 그런 그 바울인데 요 중간에 위치하는 그래서 가운데로 몰리면서 나는 소리다. 그래서 센트럴 딥송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ear, air, 우어 뭐 이런 그 모음 그래서 이걸 합쳐서 8개의 이중 모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아무튼 첫 시간이고 저도 오래간만에 또 강의를 이제 작년에 좀 개인 사정이 있어서 7월부터 직강을 이제 하지 못했었는데 올해 심기일전에서 다시 그 핵심 기본 심화 속성과정하고 출전 원서 필수 과정 그 다음에 그 1 합격 특강 그 다음에 예상 문제 1년 카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영어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여러 팀 강의라든가 뭐 또 개인 강사님 강의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 강의가 또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또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 1년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하시면서 또 궁금하거나 또 질문이 있을 때는 카페를 또 이용해 주시고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상담 예시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한테 상담을 또 요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 한 해 저랑 같이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